사람의 인생에도 장르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장르일까? 느와르? 아니면 스릴러 혹은 로맨틱 코미디인가? 드라마 문이 열리면 제법 여유롭고도 흥미로운 나레이션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여유로움과는 달리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닥에 흥건한 붉은 액체 위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데요. 깍두기 아저씨들에 둘러싸여 여주인공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의 눈빛을 보면 넷플릭스 이런 역같은 사랑작품의 장르는 느와르와 스릴러,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모두가 한데 섞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적당한 심파까지 잘 버무려져 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붉은 액체 위에 쓰러져 있던 여자 주인공이 병실에서 깨어나면서부터 포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식이 깨어나긴 했지만 기억상실 상태인데다 지문이 말끔히 지워져 있어 도무지 신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여주인공이 평범한 사고를 당한 입장은 아니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야, 고은세 나 기억 안 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태하라는 남자가 여주인공의 애인이라며 병실로 찾아오게 되죠. 여러 정황상 경찰에서도 애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주인공은 장태하라는 남자를 따라 구진군의 연 만드는 마을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 이름이 고은세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애인이라며 나선 장태하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가야 했기 때문에 고은세는 하는 수 없이 구진군의 연마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사실 고은세는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와 세련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죠. 왜 자신이 배우가 되지 않았는지 기억을 잃기 전 자신의 진로 결정에 진심으로 의문을 가질 정도인데요. 그런 고은세가 맞닥뜨린 현실은 최악이었죠. 애인 장태하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왔지만 촌스러운 꽃무늬로 도배되었을 뿐 그 어떤 물건 하나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 없었죠. 고은세는 장태하가 가짜 애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점점 의심이 커집니다. 더구나 2달을 거기서 생활했다고 했는데 마당의 강아지조차 고은세를 몰라보고 왕왕 짖었으니 말이죠.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님도 없고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라 직장도 없고 장태하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누군지 증명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요. 둘이 사귀게 된 계기도 장태하가 맹꽁이를 잡아줬기 때문이라는 말에 고은세는 장태하가 가짜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맹꽁이 정도는 한 손으로 때려잡는 아주 씩씩한 기질을 고은세 스스로도 느끼니까요. 그렇다면 장태하가 왜 자신을 그 집으로 데려왔을까? 그게 관건인데요. 고은세는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며 하나하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빠른 주도 면밀한 타입의 고은세가 그의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장태하가 얼버무리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보면서 시청자 역시 고은세의 시선을 따라 장태하가 2년이나 사귄 동거인이 맞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생각보다 아주 빨리 우리의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죠. 장태하는 가짜 애인이 맞았습니다. 우선 이런 역같은 사랑 시작 부분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은세는 붉은 액체가 흥건한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 고은세의 얼굴을 아주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태하가 있었죠. 장태하는 지난 14년 동안 어둠의 조직에서 일했던 암흑 조직 중간 보스였네요. 도쿄의 유흥가를 맡아왔던 장태하는 조직 보스인 백상길에게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얼마 전 말을 했었네요. 장태하를 매우 신뢰하고 아끼던 백상길은 이제까지 답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장태하를 불러들였죠. 아주 중요한 일 한 건을 처리해주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서 꼭 그걸 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조직을 떠나며 장태하가 마지막 처리를 해야 했던 그 일은 바로 흥건한 액체 위에 정신을 잃은 고은세. 아니, 고지원을 없애버리는 일이었네요. 이미 고지원은 공격을 받아 지문까지 지워진 채 사경을 헤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장태하는 이미 고지원을 알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육원 출신은 맞았고 고은세라는 이름은 친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라 친한 사람들에겐 고은세로 불리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반전은 고은세가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검사였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장태하와 고은세 둘 사이에 아웅다웅 사랑이 만들어지고 기억이 돌아온 여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될 텐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스토리가 풀리게 되죠. 그게 이런 역 같은 사랑 작품의 장점인데요. 사실 고지원 검사는 일 하나는 철저한 스타일이라 일찍이 선배들 눈에 띄어서 기대와 신뢰를 독차지하는 검사였었죠. 스스로 일을 잘 해내는 만큼 출세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치도 높아서 위험한 암흑 조직까지 남몰래 추적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 곽치원을 통해 조직의 보스 백상길과 강주시의 시장인 주민종이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백상길과 주민종의 검은 거래 현장을 덮쳐야겠다 생각한 고지원은 남친 곽치원으로부터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게 되죠. 남친 곽치원은 주민종 시장의 보좌관으로 공무원 신분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곽치원은 양다리를 걸친 이중 플레이를 하는 인물이었죠. 고지원 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해 주민종 시장이 붙여놓은 가짜 남친이었던 건데요. 재미있는 건 곽치원은 끝까지 이도저도 아닌 이중 플레이를 시전하게 됩니다. 그저 자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곽치원을 통해 입수한 정보로 고지원은 백상길과 주민종이 거래하는 장소로 가서 몰래 숨어 손목시계를 통해 영상으로도 찍고 목소리까지 쌩쌩하게 녹음하게 되는데요. 암흑세계의 보스인 백상길이 그런 정황을 놓칠 리 없었죠. 결국 고지원은 백상길의 소나기에 걸리게 되네요. 기회를 잡은 백상길은 고지원에게 자신들과 손을 잡자는 제의를 하지만 고지원이 그런 제안에 응할 리 없었죠. 백상길은 부하들을 시켜 고지원을 치게 됩니다. 무차별 공격을 당한 고지원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백상길이 장태하를 불렀던 것이죠. 고지원의 마지막 처리를 해달라고요. 고지원 검사라는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태하는 쓰러진 여자가 고지원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장태하는 한때 홍복싱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운 적이 있었죠. 워낙 뛰어난 기량을 가졌던 장태하는 단번에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당시 장태하는 고등학생인 고지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복싱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때의 일인데요. 금메달을 목에 건 장태하에게 고지원이 말했었죠. 꼭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라고 말이죠. 응원하겠다는 말을 남겼던 인상 깊은 만남이었는데요. 그 당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헤어졌지만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던 장태하는 우연히 혼자 여행을 온 고지원을 또 만나게 되죠. 장태하는 그 당시 일본의 암흑 조직들로부터 쫓기던 상황이었는데요. 오토바이를 즐기던 고지원은 장태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선 폭죽을 마구 쏘아대면서 위기로부터 구해주게 되었죠. 그날은 고지원의 생일이었습니다. 고지원은 자신의 생일이라 밝히면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합니다. 보육원에서 호적에 올린 이름은 고지원이지만 나중에 보니 친엄마가 고은세라는 이름을 곱게 써서 가방에 넣어두었더라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내게 고은세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었나 봐요. 보육원에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를 탓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다른 식으로 위안 삼는 고은세가 장태하는 정말 사랑스러웠었죠. 고은세는 장태하가 그때 그 금메달 수상자라는 걸 몰라봤지만 장태하는 그때 여고생이 고은세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네요. 그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상실증 환자와 가짜 애인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이 정도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보면 우리는 머리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걱정이죠. 언젠가 고은세는 기억을 모두 회복하게 될 텐데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잘나가는 검사 고지원이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과연 가방끈 짧은 어둠 출신인 장태하를 여전히 사랑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일부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우선 고은세는 입맞춤까지 꺼려하는 장태하를 가짜 애인이라 단정짓고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주민종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고은세의 전남친 곽치연은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혼자 수소문해서 고지원을 찾고 있었죠. 분명 그날 밤 백상길과 주민종의 거래 상황을 녹취하러 갔던 고지원인데요. 그날 이후 사라지긴 했지만 장기 휴가를 냈다는 내부의 소식을 듣고는 긴가민가 혼자 알아보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수소문 끝에 곽치연은 구진의 옆마을까지 와서는 벤치에 앉아있는 고지원 닮은 여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보다 한 발 빠르게 장태하가 곽치연이 왔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고지원의 신분을 감춰주기 위해 이번엔 진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장태하를 믿지 못했던 고은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장태하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TV를 보다 고은세는 자신 취향의 음식점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저기 SNS를 뒤져 그 음식점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그 음식점을 태그한 누군가의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진짜 고은세의 친구였던 박효진의 계정이었죠. 고은세는 당장 개인 메시지를 보내 박효진과 만나자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박효진이라는 그 친구의 판단이었습니다. 박효진은 자신이 누군지 알려고 캐묻는 고은세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죠.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지만 근래 들어 예전 모습과 달라진 잘난 척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 얄밉게 생각도 하는데요. 또 한편은 얼마 전 찾아와 안부를 묻던 고은세의 남자친구 곽치연 때문이기도 했었네요. 내일까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이야기하겠다는 박효진을 곽치연은 애써 막았었죠. 그 부분이 개운치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효진은 애써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박효진을 통해 남자친구인 장태하를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고은세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치스러운 취향이 결국 장태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고은세는 스스로를 되먹지 않은 인간이구나 싶어 비참한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죠. 그런 고은세를 장태하는 정신없이 찾아와 주는데요. 친구 박효진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된 고은세는 이제부터 장태하의 말이라면 모두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엔 아주 깐깐한 검사의 모습이 강했던 고은세가 서서히 한 여자의 마인드로 변화하는 데는 장태하의 진심이 고은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더구나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며 무자비한 취급을 당했던 고은세는 자신만을 위해주는 장태하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는데요. 하지만 장태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상길이 고지원을 꼭 없애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고은세가 살아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다면 고은세는 빠리 목숨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몰래 배를 태워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었네요. 그 일이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태하는 오로지 그 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네의 SES 언니들과 잔뜩 취해 잠이 든 어떤 날이 있었죠. 다음날 두통에 시달리던 고은세는 갑자기 어떤 기억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장면은 고은세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한국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곽치연이라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었네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머리에 불현듯 떠오른 것은 처음이었죠. 고은세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네요. 고은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안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안기준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고은세가 안기준을 만나게 됐던 장면은 박장대소 웃음을 선사했었죠. 안기준 역시 이런 역같은 사랑 작품의 웃음 코드를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안기준은 고은세의 기억을 듣고는 자신이 한국대 출신이라면서 정치외교과 곽채연이 있는지 알아봐 주었죠.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고은세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한 안기준은 저녁에 서울에서 그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데요. 고은세와 안기준은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장태하에게 거짓말을 하고 둘이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장태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그날 밤 병원을 지켜야만 했었는데요. 곽채연이 약속 장소에 기다리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고은세와 곽채연이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안기준의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떠나는 고은세에게 장태하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주었네요. 그 안에 약이 들어있으니 시간 놓치지 말고 먹으라고요. 안기준의 달리는 차 안에서 약을 먹기 위해 주머니를 열게 된 고은세는 약봉지 옆에 있는 양말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어딘가에 가게 되면 맨발이라 늘 발이 시렸다는 말을 기억하고 서울로 가는 고은세에게 양말 한 켤레를 넣어준 건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god의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서 mp3를 구할 수 없을까 늘 고민했었다는 고은세의 말을 기억했던 장태하가 어디서 mp3를 구해서 그 안에 god 노래를 담아 넣어두었던 것이었죠. 고은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가슴에 꼭 새겨두었다는 게 바로 표시나는 장면인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고은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억을 잃었지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검사였던 고은세입니다. 고은세는 안기준에게 자동차를 돌리자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돌아가야겠다 생각한 건 비 오는 날은 늘 우울하다는 장태하의 말 때문이기도 했죠. 고은세도 없는 그날 저녁 혼자서 우울할 장태하를 생각하니 기억을 찾는 일 따위는 별일이 아니었던 건데요. 그래서 고은세는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백상길이 곽채연을 통해 또 친구 박효진을 만나러 왔을 때의 CCTV를 통해 고지원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번엔 고지원만 해치는 건 아니겠죠. 장태하가 명령을 어겼으니 함께 처리할 계획을 하게 될 건데요. 결국 장태하는 일본으로 가는 배에 고은세를 태우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백산길의 패거리와 맞붙어 목숨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맞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났네요. 일본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 장태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보게 된 고은세는 그 충격으로 모든 기억이 회복이 됩니다. 결국 일본으로 떠나는 배에서 뛰쳐나와 고은세는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달아나 바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장태하에게 오지 않은 이유는 장태하가 더 위험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빨리 검사의 지위를 회복해야만 백상길을 잡아들이는 것도 수월해지는 것인데요. 결국 모든 건 고은세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상길은 경찰에 갇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장태하는 다친 곳이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고은세는 휴가를 내고 장태하를 찾아갑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다 돌아오고 네가 날 안 좋아하는 때가 오더라도 지금 이 시간들이 너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젠가 장태하가 말했었죠. 사랑하는 고은세가 나중에라도 힘들지 않기를 바랐던 말이었는데요. 돌아온 고은세는 그때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기억이 다 돌아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장태하가 좋고 장태하 여자친구로 살았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고은세는 오래전 도쿄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장태하가 그랬던 것처럼 장태하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네요. 바닷가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밤을 새면서 말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달달한 행복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런 역같은 사랑 작품은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2회 완결인 작품인데 겨우 10회를 지나고 있었으니 나머지 2회는 무슨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반전은 놀랍게도 백상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백상길은 경찰에 갇혀서도 자신이 제때 장태하를 없애지 못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차로 이송되던 중 탈주를 하게 되는데요. 도망 나온 백상길은 바로 장태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장태주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백상길은 할머니를 미끼로 장태하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소식을 들은 장태하는 정신없이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요. 장태하가 집으로 오는 사이 집안에서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머니와 실갱이를 벌이던 사이 백상길은 방바닥으로 떨어진 사진첩 하나를 주워들었죠. 거기엔 놀라운 인물이 들어있었네요. 바로 32년 전 헤어진 자신이 사랑했던 장혜수였네요. 장혜수는 32년 전 갓난아기인 장태하를 업고 이 집에 들어와 신세를 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남자가 이미 어둠의 조직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할머니의 집에서 살게 된 장혜수는 장태하의 첫 돌을 지낸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할머니가 장태하를 친손자 이상으로 금지옥엽 살뜰하게 키워왔던 것인데요. 사진첩에 나열된 사진을 통해 백상길은 장태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일찍이 내쳤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 갑자기 장태하가 그곳으로 뛰어들게 되고 백상길과 엎치락 뒤치락하게 되는데요. 이어 고지원 검사팀이 들이닥치는 상황에 코너에 몰린 백상길은 장태하가 가지고 있던 걸 빼앗아 오히려 장태하를 향해 겨누게 되는데요. 백상길의 손가락에 장태하의 목숨이 매달려 있던 상황. 모두들 일촉즉발 백상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됩니다. 짧은 순간 백상길은 자신과 아들 장태하의 인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모든 점이 닮아있던 장태하. 더구나 자신을 자신 아버지 장례식에 데려가 아무리 최악의 아버지였다 해도 아들인 당신은 그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라 충고를 했던 장태하였죠. 우리가 악연은 악연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백상길은 마지막 순간 장태하를 밀쳐내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일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꼭 만나고 싶어요. 장태하가 했던 말이 떠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내용상으로는 장태하가 백상길이 친아버지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만 그의 마지막 선택이 인간 백상길의 모습이 아니라 장태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오래오래 생각 속에 남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이렇게 모든 일은 다 순순히 풀려지고 우리의 주인공 장태하와 고은세는 옆마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앞서 고은세를 일본에 보내려고 모든 걸 다 계획한 상황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있었죠. 고은세는 모르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은세가 곧 배를 타고 떠나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 인연도 달달한 역 같은 거야. 한번 인연 맺으면 엔간에서는 떨어지기 쉽지 않고 말이요. SES 언니 중 팽이자 언니가 그 말을 했죠. 뜨뜻해지면 뜨뜻해질수록 더 달라붙고 도중에 뱉을래도 진탕 들러붙어서 뱉을 수도 없다고요. 아마도 장태하와 고은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넷플릭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이런 역 같은 사랑 작품은 모두 12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길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웃다가 울다가 어느새 마지막 결말까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지루한 오후 이런 역 같은 사랑 넷플릭스 작품 한번 완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역 같은 사랑 작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